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넓은 섬 여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여의도라고 하는 것은 빌딩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섬 아닌 하나의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의도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많은 다리, 그중에 대표적인 이런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을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의도 하게 되면 그 기억에 남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5.16 광장이라고 불렸었던 여의도 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의도의 이 광장은 너무나 넓었었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었던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여의도 하게 되면 또 일찍이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섬 쳐놓고는 대단히 넓었다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100만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각종 집회 현장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의도이기도 했었고요. 또 10월 국군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었던 이런 광장으로서 여의도를 또 기억하고요. 또 1981년도에 있었던 국풍 80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이런 규모의 대형 행사가 이루어졌었던 것 또한 여의도였었던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이 여의도 광장을 이렇게 숲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제는 빌딩 숲에서 또 한편으로는 생태 숲으로 바뀌어 나갔고, 또 한때는 사람 숲으로 뒤덮였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의도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생태 숲으로 바뀌어 나감으로써 도시 속에서 또 자연 생태를 느낄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바뀌어 나간 것이 바로 이 여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여의도를 이렇게 관망하기 위해서 서울 달이라고 한 이런 에드벌룬을 설치했을 정도로 결국 이 여의도 자체가 대단히 넓은 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 숲과 또 생태 숲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밤에도 아름다운 섬 여의도가 되겠는데, 일찍이 여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도 속막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모래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래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여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떠오르기도 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그래서 좀처리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당했었던 곳이 바로 이 여의도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지대가 낮은 곳이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 섬들이 목장으로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던 구경 목장으로 쓰여졌었던 것이 여의도였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높은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었던 곳에만 그나마 양말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이곳만 수해를 입지 않고 대부분 지역들은 물에 잠길 수 있었던 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마포와 강남의 영등포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구실을 하고 있었던 섬이 여의도였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영등포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도선이라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걸어서 이곳을 오고 가야만 됐었던 모래섬이 여의도였었던 것이죠. 그랬던 여의도가 비행장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섬으로서 남아 있었던 곳이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개발의 시작은 결국 이것이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것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강 쪽에 이렇게 제방을 쌓았었던 데로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말에 오게 되면 한강 건설과 관련해서 이 여의도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의도에 그러니까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방을 쌓기 위해서 결국 그에 필요한 막대한 소위 자재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위섬이었던 밤섬을 폭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투를 벌이듯이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목표 아래서 윤중제라고 불리우는 이런 제방공사가 1968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혜를 입지 않는 택지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표적인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바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건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이 섬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섬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당연히 발전소였던 서울 화력발전소 건너편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이곳이 에서 바라다 본 모습은 예전만 하더라도 이 모래섬이었던 것이고 늘 그래서 지형이 바뀌는 형태의 모래톱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밤섬이자 여의도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도 바로 이 너머에 이런 넓은 모래뜰이 여의도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사진을 보더라도 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래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여의도였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모습을 바뀌어 나갔다는 점에서 어찌되면 여의도라는 것 자체가 천지개벽을 한 섬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의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표기되었을 때는 흔히 어떻게 해서 이 여의도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차와 훈차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음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의미와는 무관하게 소리가 비슷한 한자를 빌리는 걸 음차라고 얘기하죠. 혹은 그래서 이를 거짓 가짜를 써서 가차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한 주인 캘리포니아 주를 왜 가주라고 불리우는 것도 CA라고 줄여지는 것을 더할 가짜를 써서 가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를 LA라고 부르듯이 이것을 나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바로 음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소리는 전혀 다르지만 뜻을 가진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밭이라고 우리말로는 불려졌었던 곳이 큰 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큰데 밭전자를 떠서 대전으로 표기하는 게 바로 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소위 여의도 하게 되니까 너 여자여서 너의 섬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물난리를 늘 겪는 것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갖고 싶지 않아서 내 섬이 아니고 너의 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물난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여의도 전체가 워낙 큰 섬이다 보니까 물이 잠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이거는 국가의 국영 목장인데 너나 가져나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의미로 여의도가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신빙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잉화도, 여의도, 나의도 등으로 표기되었었던 여의도를 분석해 보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넓은 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너불섬이라는 의미에서 너와 불자를 써서 너불섬 이게 잉화도라고 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 의자가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불섬, 너벌섬이라고 하는 의미. 왜? 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벌, 두 벌 이렇게 세는 거다 보니까 결국 너불섬이 몇 벌 하다 보니까 너벌섬이 나의도로도 표기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차와 훈차에 의해서 이름이 정해졌던 한자화 되게 된 것이 잉화도, 여의도, 나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공통적으로 넓은 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 빌딩 숲으로 사람 숲으로 생태 숲으로 정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섬 여의도의 어원과 더불어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